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7개 주에서 20여 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여행객들의 발길도 묶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해외여행을 다시 기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LA 지역 백화점과 매장 등에서 약탈 행위로 체포된 용의자 전원이 석방돼 논란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석방이 가능하게 한 조항 때문인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일자리 증가치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7개 주에서 발견됐습니다. 네브라스카 보건국은 6건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최초 감염자와 접촉한 5명이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주민 3명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 명은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한 기록이 있지만 나머지 2명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와이주에서도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 감염자는 백신 미접종자로 1년 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지만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뉴욕 5명 등 미국 내 7개 주에서 모두 20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는 지금까지 37개 나라에서 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한국, 일본에 이어 싱가포르, 인도에서도 신규 확진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연말 여행을 계획했던 주민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LA, 뉴욕 등 서부와 중부는 물론 동부까지 오미크론이 유입된 상황인데요. 다른 국가들도 변이 확산에 대비해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나 격리 조치 등을 부활시키면서 해외여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 인파로 북적였던 미 전역의 공항. 연휴가 끝나자마자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에 크리스마스 연말 여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유럽 등 37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방문객에 대한 격리 등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면서 해외여행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Yes, definitely, because they can't afford to get stuck somewhere in quarantine for X amount of days. They're taking a risk. You have to realize that when you're traveling internationally, all those rules about quarantines, testing, vaccination status, that could all change at a moment's notice.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아직 자유로운 여행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상을 멈추기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Yes, I would like people to stay at home, be careful, respect others. It's very difficult because I know it has economic implications. There's going to be new variants, so I'm not going to stop life and seeing family just because of it. We actually do have plans to go out of state for the holidays, and we're going to be with family members. We've just made it a point we are vaccinated. I have my children who are now able to be vaccinated. 상대적으로 국내 여행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한다면 각 주정부가 타주 방문객들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미크론 발견 이후 미 전역에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하루 사이 미국 내 총 코로나19 백신 접종 분량은 220만 회로 집계돼 지난 5월 이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기존 백신이 새 변이에도 보호 효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면서 당장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1회 이상 주사를 맞은 성인은 70%, 2회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60%, 부스터샷까지 접종한 사람은 21%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는 가운데 이 변이가 미국에서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셀 월렌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기 데이터와 돌연변이 데이터를 보면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이 염기서열 분석 작업을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첫 번째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보고된 지 하루 만에 LA 국제공항 터미널에 코로나19 신속 검사소가 마련됐습니다. 바바로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LAX 터미널에 코로나19 신속 검사소를 개설해 여행자들에게 항원 테스트를 제공할 것이며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공항을 떠나기 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와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 조치되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겐 3일에서 5일 후에 테스트 키트를 집까지 배송해 재검사를 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여행자가 미국에 도착한 후 3일에서 5일 후에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하루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는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국제 여행객에게 적용됩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백화점과 각종 매장 등을 대상으로 한 약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14명이 체포됐지만 모두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석금 납부 등을 이유로 석방된 건데 보석금 면제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각종 백화점과 매장을 대상으로 강도 약탈을 일삼던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14명으로 지난달 18일에서 28일 사이 LA 일대 곳곳에서 34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 number of those instances, the tags are still on the items, so the individuals that are stealing these are taking them in bulk and then taking them, we believe, to swap meets and to vendors that are willing to buy the merchandise at a discount. 하지만 체포된 용의자들이 현재 모두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의 일부는 보석금을 납부해 석방됐지만 그렇지 않은 용의자들은 보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4월 팬데믹 기간 동안 보석금 면제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교도소나 구금시설 수용자를 최대한 줄여 시설 감염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경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경찰의 소환에 동의하면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석방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동일 범죄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석금 면제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usinesses should not be afraid to operate in a way that is safe for the public. They should not be afraid to have their employees come to work every day and provide a service to the public. 이와 관련해 LAPD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세를 이어온 차량 절도 사건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면서 이는 보석금 면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순찰 중심의 방범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가용 가능한 수사 인력을 모두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4명을 살해한 15세 고등학생의 부모가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클랜드 카운티 검찰은 총격범의 부모는 아들이 총으로 사람을 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총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실상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용의자의 부친은 지난주 권총을 사는 자리에 아들을 데려갔으며 침실 서랍에 권총을 보관하면서 서랍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총격 당일엔 담임 교사가 용의자가 권총 탄환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장면을 목격해 부모를 호출했지만 부모는 아들을 조퇴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부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 증가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 증가분은 21만 개로 지난 10월 증가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올해 들어 최소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운송과 창고업에서 5만 개,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서 9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소매 부분에선 일반 상품과 의류 매장 등에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로 2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향후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할 경우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쳐 고용 회복에 더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4.2%로 떨어져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저치를 유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넥스트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느냐는 질문에 재앙이 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병력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대만이 자기 방어 수단을 갖도록 결연히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지도자들이 많은 이들에게 끔찍한 결과가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혼다 자동차가 차량 결함이 발견된 일부 SUV와 픽업 트럭 모델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혼다는 주행 중 예기치 않게 후드가 열릴 수 있는 후드 잠금 장치 문제로 SUV와 픽업 트럭 75만 5천 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9년형 패스포트, 2016년에서 2019년형 파일럿, 2017년에서 2020년형 리치라인 모델입니다. 미국 안전규제기관이 게시한 문서에 따르면 혼다는 후드렛지 스트라이커가 손상돼 후드에서 분리될 수 있다며 리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혼다 측은 다음 달 17일부터 리콜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딜러는 손상된 스트라이커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해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10년 뒤엔 북극 항로가 1년 내내 열리게 되는데요.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극을 둘러싼 패권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러시아 핵추진 잠수함이 두께 1.5m의 두꺼운 북극 얼음을 깨고 떠올랐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전투기와 200종의 각종 군사 장비를 북극에 투입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극은 러시아가 미국을 최단 경로로 공격할 수 있는 안보 요충지입니다. 중국도 북극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3,0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스스로를 북극 인접국이라고 부르며 북극권 나라들에 대규모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中国将与俄罗斯以及其他有关有意愿的国家来共同建设冰上的丝绸之路. 미국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북극권 군사기지를 10개에서 14개로 늘리고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와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Seen those rules challenged, both by the rapid advance of technology and the disruptive actions of nations like China and Russia. 강대국들이 북극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부산항에서 유럽 최대 무역항인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는 22,000km, 북극해로 가로질러 가면 15,000km로 줄어들고 시간도 열흘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여름 한철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꽁꽁 얼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로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0년간 북극 얼음의 70%가 녹았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녹으면 10년 뒤에는 1년 내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는 겁니다. 이건 한국에도 기회입니다. 부산항은 한중일 주요 항구 가운데 가장 북극과 가깝습니다.
짐을 이렇게 환적을 하거나 선박을 수리를 하거나 허브 기능을 가진 그런 항만들을 좀 찾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동해나 남해에 시한 항만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후위기가 역설적으로 열어준 새로운 기회.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다시 제한하고 방역 패스를 식당과 카페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2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 모일 수 없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하루 확진자 5,000명 돌파, 위중증 환자 수 700명대,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악화되기만 하는 방역 상황에 직면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거리 두기를 포함한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4주간 수도권 사적 모임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지금보다 각각 4명씩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패스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 패스를 식당과 카페, 학원,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까지 접촉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접종자가 이들 시설에 출입하려면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미접종자의 감염과 위중증 증가 추세를 막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방역 패스 적용이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명까지 출입이 허용됩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다면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체 손님일 경우에는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 중 1명만 미접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시설도 있습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마트나 백화점, 종교시설, 놀이공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14개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회사에서의 모임이나 개인적인 모임 같은 게 많아지고 있을 텐데 좀 타이트하게 방역을 강화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의 생긴 빈틈을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봉합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를 지켜본 뒤 일상회복을 다시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했습니다. 이 대표의 당무겁으로 증폭됐던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은 어제 만찬 회동에서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이준석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마친 뒤 윤석열 후보는 지금 막 김종인 박사가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대통령 선거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고 선거 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 조정 문제에 대해선 김종인 위원장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 나흘 동안 증폭됐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향후 소통 강화를 약속하며 일단 봉합됐습니다. 후보자와 당대표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선거운동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양측은 밝혔습니다.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 했다는 발언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후보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보 의사를 참칭해 한 것이라면 중차대한 잘못이라며 엄중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로써 다음 주 월요일 선대위 발족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함께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첫 영입 인사였던 조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으로 결국 사퇴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일부 유튜브 채널의 인격 살인적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자신이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며 안녕히 계시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과거 이혼 사유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자녀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하고 나서자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공직 후보자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10년 전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족이나 개인사를 공격해야 될 사안인지. 이재명 후보는 저와 함께 하려다 큰 상처를 받은 조 위원장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도 아닌 인물의 가족과 개인사를 관음증적 시선으로 난도질하고 특히 아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한 건 범죄라며 해당 채널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실명과 생년월일까지 공개하며 그 미래까지 짓밟는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정의당도 공직 후보자도 아닌 한 사람의 사생활을 마구 들쑤시며 공격해대는 일들이 너무나 인권 침해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선대위 사령탑에 낙점한 1호 영입 인사가 사흘 만에 낙마하면서 부실검증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중국 정부가 한국 문화 수입을 중단하는 한한령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한국 영화가 중국 전역에서 개봉했습니다. 한국 배우와 가수도 잇따라 중국 매체에 등장하면서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는 건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是不是听说老妈要死了就过来收尸啊？真是孝子啊！听说你要寻死，我来看看热闹。 중국 베이징의 한 영화관, 배우 남훈이 등 한국 배우들의 목소리가 중국어로 더빙돼 흘러나옵니다. 한국의 코믹 가족 영화 오문희가 오늘 중국 전역에서 개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개봉해 35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중국에서 정식 개봉한 건 이정재, 전지현 주연의 암살 이후 6년 만입니다. 网上看到的这个消息，然后特别激动，然后就是因为很长时间没有在大陆公映了嘛。 중국 매체들도 배우 남훈이가 베이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소개하며 한국 영화 개봉을 반겼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조치로 한류 금지령인 이른바 한한령을 통해 한국 문화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매년 두세 편의 한국 영화가 상영됐지만 한한령 이후 극장 개봉은 물론 한중 합작도 중단됐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배우 이동욱이 남성 패션 잡지 GQ 차이나 12월호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고 가수 엑소 멤버 카이와 세훈도 오는 11일 예정된 텐센트 뮤직 어워드 무대에 나섭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계속 의견을 피력해온 결과로 좋은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한중 문화교류회로 지정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도 한중 간 문화교류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적극 노력 중에 있다는 화답이 있으며 업계에선 아직 낙관은 이르지만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미국 내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자사주를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리콘밸리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매각한 주식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미국에서는 회사 내 임원들이 자사주를 사거나 파는 것을 신고하게 돼 있고요. 외부로도 바로 공개가 됩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등 내부자들이요, 총 690억 달러, 하나로 82조 5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0%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지난 10년간 평균치보다 79% 급증한 액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부터 아마존 창업자 잽 베이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내부자들, CEO들이 특히 사상 최고 속도로 주식을 현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절반을 팔았습니다. 나델라 CEO는 회사 주식 83만 8천여 주를 매각해서요, 하나로 약 3,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도요, 44억 7천만 달러를 팔았고요. 일론 머스크와 잽 베이조스 CEO는 각각 98억 5천만 달러, 99억 9천만 달러의 회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미국 최고 경영자들이 이렇게 회사 주식을 파는 거는요, 미 정부와 주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자금을 풀었는데 이를 좀 세금으로 회수하려고 하니까 법제화되기 전에 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부자세인데요. 실제로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7%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미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에요. 미 의회에서 연간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에게는 5%, 그리고 2,500만 달러 이상자에게는 8%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증세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더 실제로 오르기 전에 주식을 팔자는 것이죠. 이같이 사내 핵심 인사들의 자사주 매도는 지금 주식이 고점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이번에 미국의 디지털 결제 회사인 스퀘어가 회사 이름을 블록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뭡니까? 예, 미국의 디지털 결제하는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름을 블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잭 도시 스퀘어 최고 경영자는 이 스퀘어라는 이름이 이제는 간편 결제, 미국에서 간편 결제 사업과 동의어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회사 이름을 이제 블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잭 도시 CEO는요, 트위터의 CEO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위터 CEO를 사임하고 스퀘어 CEO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틀 만에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전념한 것이죠. 이렇게 사명을 이제 블록으로 바꾼 것은 기존에는 이제 간편 결제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 범위가 블록체인 기반 테크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핀테크라는 것이 단순하게 결제나 은행 앱 이런 걸 뛰어넘어서 라이프 스타일로 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퀘어의 사명 변경은 회사 이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요, 선구매 후집을 요즘에 많이 유행인데 이게 BNPL이라고 하는데 이 업체 애프터페이를 인수했고요. 또 래퍼 제이지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타이다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한번 익숙해진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게 쉽진 않은데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사명 변경은 회사 입장에서는 창업만큼이나 큰 결정이죠. 하지만 기존 이름이 새 사업과 비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때 이름을 바꿉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는요, 지난 2015년 구글이 이제 알파벳으로 사명을 바꾼 사례, 그리고 올해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꾼 것과 좀 같은 흐름에 있는데요. 구글은 알파벳으로 바꾼 다음에
검색이나 포털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서 클라우드나 자율주행차, 바이오 이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성공리에 확장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제 메타로 바꾼 건데요. 이렇게 이제 사명 변경이 테크 기업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난 2019년에 던킨 도너츠는 또 사명을 그냥 던킨으로 바꿨죠. 이는 도너츠 사업뿐만 아니라 커피 등 식음료 사업으로 확장하고 무게중심을 두면서 도너츠 전문 기업으로 인식이 됐던 기존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사명 변경이 이렇게 사업 확장이 있고요. 또 나빠진 이미지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단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들의 건강,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경영진이 알고도 방치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 사명 변경을 시도했죠. 글로벌 기업 가운데에서도 담배로 유명한 필립 모리스가 지난 2001년에 모회사 이름을 알티리아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도 좀 살펴보죠. 이제 연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유난히 휴가지나 고향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새로운 트렌드인가 봅니다. 예. 미국은 이제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었고요. 지금 일상으로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연휴에서 돌아오지 않고 휴가지나 고향에서 더 오랜 기간을 머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격 근무가 만든 신종 트렌드인데요. 일명 블레저 여행 때문입니다. 블레저는 비즈니스와 레저의 합성어인데요. 출장이나 휴가 중에 잠깐 관광을 붙이는 여행, 이런 뜻입니다. 연휴 여행이 이제 이렇게 좀 길어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과 일을 융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블레저 여행을 주도하는 세대는요, 다름 아닌 MZ 세대인데요. 딜레이트 조사에 따르면은 직장인 4명 중 3명이 여행 기간을 최소 하루 이상 추가하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38%는 3일이나 6일까지 더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단 기술에 능한 젊은 근로자일수록 휴가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데 좀 더 유연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인재들이 재택근무 옵션이 없는 회사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3과 1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